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자, 첫 번째. 우리가요. 입시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시죠.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그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뭐가 시행된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 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신의 변별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생의 어떤 공부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1등급의 범위가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늘어난 범위 1등급에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중학교는 성취도로 성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A 성취도는요. 89.5점도, 100점도 모두 A예요. 그럼 그 A에 내가 만족하는 순간 나는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험은 지필로만 나오는 점수가 아니죠? 수행평가와 지필시험의 점수가 합산된 것이 최종 성적이에요. 그것을 뭘로? 원점수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고 나를 냉정하게 나의 어떤 학습의 어떤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될까? 아, 나는 어떤 계열에 적합한 사람이구나. 나의 강점은 무엇이구나. 나의 특기는 무엇이구나. 그냥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아, 내가 어떤 계열,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가 나에게 맞구나라는 것이 결정되었다면은 그것에 맞는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학년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 중 1학년 학생이에요. 자, 2025년부터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전환됩니다. 전국에 동일하게. 그러면 옛날에는 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는 무슨 시간이었어요? 학생이 가진 꿈과 끼를 키워라 라고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래서 시험이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자꾸 떨어져. 아, 이거 심각한데? 다시 돌려. 자,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자유학기제예요. 그럼 중학교 1학년들이 뭐를 한다? 시험을 본다. 물론 올해에도 1학년 2학기 때 지필시험 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본 사람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많이 있죠. 그죠? 요거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런데 25년부터는 전부 다 자유학기로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1학년 들어가서부터 시험을 본다. 상당히 부담스러워. 왜? 초등학교 때 학습과 중학교 때 학습은 수준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그리고 여태 내가 시험을 지필시험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지필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내 점수가 객관적으로 딱 너는 몇 점이야. 이 과목은 이 정도 수준이야.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빠르게 중등학습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아, 자유학기제니까 올라가서 한 학기 동안 꿈과 끼 찾으면서 할게요. 늦어요. 아시겠죠? 입학 전. 지금 몇 달 남았죠? 황금 같은 겨울방학 남았죠?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나의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찾아보시는 거예요. 중학교 예비중 1학년 올라가서부터 꿈과 끼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시간을 그 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는 이런 진로, 이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어 라고 성광처럼 빡 뭐가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 과정 중에서 나 이런 거에 흥미가 있었는데 마침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나랑 정말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분야가 계속 궁금해. 계속 해봐도 좋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객관화를 통해서 나의 특기와 강점 같은 것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뭐 해라? 자신의 어떤 계열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라. 그 다음에 예비중 2학년 아까 1부에서 보셨을 거예요. 2학년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닥치고 공부. 그죠? 맞아요. 2학년 때는 닥치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중3이 되면요, 여러분, 영재고 입시 6월에 시작해요. 과고 입시 8월에 시작합니다. 12월에 외국자 입시 시작되죠? 1년 내내 입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입시 준비 충실하게 하면서 내신 시험 성적 관리, 학업 역량 키우는 거 다 같이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면 하겠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뭘 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현행의 학습의 심화과정,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배울 내용들의 선행학습, 이런 것들을 집중도 있게 몰입해서 지금 해 놓으셔야 돼요. 뭐 왜 가고 뭐 자사고 이런 데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을 물어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입학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고1 과정 다 배운 거를 전제하에 커리큘럼은 짜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야 막걸리야. 공부를 해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목표학교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내년에 내가 입시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서 관련된 내용에 깊이 있게 심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1학년 때는 머문머문 잘 모르고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했다면은 이거구나를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중 3학년 본격적인 입시 대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적 아까 3학년 2학기 끝까지 성적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집중력 놓지 마시고 끌고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관심 분야 2학년 때 선택했죠. 심화 과정으로 조금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었죠. 더 확장시켜 나가셔야 되겠죠. 한 살 더 먹었잖아. 그죠?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서 쓰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동안 2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내가 만났던 그 선생님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도대체 나의 생기부에는 뭐가 우수하다, 뭐는 부족하다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뭐 하실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특목자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1학년은요.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키워라 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여러분들이 교내의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면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계열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그 다음 없던 시험 보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2학년 1학기부터 성적이 보통 반영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은 성적 반영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1학년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입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리고 2학년 때부터 그런 거는 소용이 없다. 처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예비중 2학년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화활동 하시면서 나의 관심 분야 혹은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화활동해 나가면서 학업 역량도 키우고 진로 역량도 키워나가는 거야, 실력을. 그러면서 나의 목표 계열과 학과를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적은 끝까지 관리하셔야 1단계 통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 미친 듯이 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비중 3학년 실전이에요. 실전.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 쓸 건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보세요. 그럼 그 항목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인재를 요구합니다 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봤듯이 글자 수로 보여줘요. 우리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 여기다가 너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증명해줘 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그게 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학생부 들여다보면서 맞아.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과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차츰 면접에 대한 대비까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면접이 우리가 제출한 서류,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개별 질문이에요. 그런데 면접에는요. 개별 질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공통질문이라고 해서 특정 제시문을 지문으로 주어주고 이 지문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내가 해석하고 이해해서 안 다음에 그것을 여러 가지 요소에 적용시켜서 나의 생각을 결론 내서 전달해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결국 그 질문들을 통해 뭘 보고자 하는 거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리력, 사고력, 창의력 우리가 바짝 입시 앞두고 한 달, 두 달 고액과외 하듯이 300~400만 원 주고 다니는 면접학원 거기 다니면 우리가 그게 생길까요? 그렇게 빨리 속성으로? 그럼 다 하지. 그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그 시기에 맞게 놓치지 않고 착실하게 해 나가셨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 학교에 합격을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요 엠베스트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학습적인 역량, 학업 역량 키워줄 수 있는데 도움 드릴 수 있는 종합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진로 고민, 진학 고민, 방향 설정하는데 우리 숙련된 컨설턴트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프라임 특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